난사판 시대의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 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선거제도가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봐야 합니다. 공산당 방식의 선거는 선거일 수 없습니다. 비밀, 보통, 직접, 평등이 4대 원칙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정말 철칙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훼손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질 나쁜 공산주의자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공산국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서만큼은 투표를 해도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밀 투표는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어디에 투표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잘 봐뒀다가 그대로 따라 해야지,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해서 OX를 잘못 들었다가는 그날로 인생이 끝장이 난다 할 것입니다. 이런 투표 거창스럽게 뭘 하는지 정말 모르겠지요. 지도자 종직께서 찬성하셨습니다. 혹시 반대가 있으십니까? 있을 턱이 없지요. 선거는 늘 내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아무도 몰라야 하는 데서 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선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투표한 게 어딘가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전자투표라는 것은 이 비밀이 유지가 안 된다는 데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또 흔적이 없어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투표한 투표는 투표함 전체를 가르치지 않는 한 내가 투표한 것이 저 투표함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전자투표는 내가 투표한 것이 어디 가서 개표되는지 확신이 안 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투표에 합산에 넣는다 하는 것도 누가 여론조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론조사 샘플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여론 조작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여론조사 한 표가 일반 유권자 수백 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표의 등가성에 엄청난 왜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의 보통성과 평등성이 훼손됐다고 봐야 합니다. 여론조사 한 표를 직접 투표 수백 표로 대체하는 이런 발상은 누가 언제부터 창안했는지, 이런 말도 되지 않은 기가 막힌 선거 시스템이 언제부터 제도권으로 들어왔는지 추적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전투표 제도도 엉터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 따지면 부재자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 일반 투표함에서도 표 갈아치기, 표 얹기, 죽은 자 부활에 투표하기 등 수많은 부정의 사례가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 투표함에서는 그런대로 투표의 신성함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던 데 반해 부재자 투표에서는 그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상당한 표들이 전부 집권 여당표로 둔갑했던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군경 부재라는 의례껏 여당 몰표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던 부지라가 이번 4.15 총선 때는 물경, 과거 3에서 5% 수준인 것이 자그마치 40%까지 양적으로 늘어났고, 그 반면에 보관, 운송, 감시망은 옛날 방식 그대로 했으니 여기서 사고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부지라 투표함 관리, 국민의힘 사람들이 일반 투표자함 관리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거는 일반 시민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투개표는 투표 참가인들이 각 정당에서 나온 상태에서 아침 6시 투표함 속에 미리 넣어둔 투표 용지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부터 투표 용지들이 투표함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투표 참가인들을 다 매수하기 전에는 투표 행위가 비정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가 끝나면 모두 개표장으로 다 함께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자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송 과정에 정당 참관인들을 다 매수하지 않는 한 투표함이 통째로 바꿔치기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1, 2위 후보 간 표 차이가 박빙인 지역에서는 장난질이 시작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화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개표 종사원 가운데 일부 매수된 종사원들의 손장난이 시작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비후보표 90표에 앞뒤로 5매 정도의 분량의 A 후보표가 뒤덮여 이 100표 묶음이 A 후보 쪽으로 더미로 던져집니다. 이 한 번의 행위로 190표 차이가 B에서 A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전체 개표 행위에서 이런 장난질 5번만 성공하면 금세 B 후보가 당선은 날아가고 A 후보가 당선자로 방송을 탈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게 검표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능하냐? 야당 검표원들의 눈을 그냥 달아 놓았느냐?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야당 측 검표위원이라는 건 없어졌고, 검표는 모두 선관위 직원들이 하며 정당에선 소위 참관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참관이라는 건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지켜만 보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검표를 후보자 측 대리인들이 하게끔 하지 않으면 모두 사가 낀 제도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투표함도 개표장에서 이렇게 장난질 당할 수 있는데 부지라 투표함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선 부지라 투표 참관인부터가 문제입니다. 야당 참관인들은 내 선거구다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대선은 모르지만 대선 빼고는 내 지역 후보들 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건성건성 시간만 때우기 마련입니다.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관내 투표함은 공인하여 선관위 창고에, 관외 투표함은 우체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체국까지만 따라붙고 그 다음부터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신성한 한 표 한 표가 갑자기 정전된 블랙아웃 상태처럼 우체국에 가서 블랙아웃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냐 아니냐는 현장을 볼 것도 없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만 봐도 금세 아는 것입니다. 모바일 투표나 사전 투표, 참관 시스템 또는 검증 시스템, 사법적 쟁송 시스템 하나만 봐도 민주주의 국가인지 민주주의 허울만 쓴 공산 독재형 국가인지 금세 판명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 잡는 사람들은 위장된 민주주의자라 봐도
모방할 것입니다. 나라의 민주주의 원칙 지키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들이 뭐가 그리 많습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몇몇 기술자들이 농간을 피는 것을 스포츠에서는 승부 조작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바로 팀을 해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독일 대법원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선거는 위헌이라고 감히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를 겪은 역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도 부정선거가 꽤 많았던 역사입니다. 6개월 이내로 다른 어떤 재판보다 앞서서 선거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는 선거법 조문은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강제 규정인 것이지 해도 좋다라고 하는 훈시 규정은 명백히 아닌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기초적 상식도 무시하는데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법 규정들을 개정하는데 과연 어떤 정당들이 협조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